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준 작가 나영치입니다. 돈을 못 벌거나 돈을 벌어도 잘 모으지 못하고 큰 부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본의 제니란 저자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장벽이 있고 이것이 돈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며 특히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의심과 낮은 자존감, 삶에 대한 온갖 불평과 불만을 잔뜩 아는 채 돈을 잘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하네요. 저자는 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단언하고 돈을 알기 전에 자신부터 파악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마음의 문제부터 치유해야지 돈 문제도 쉽게 풀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자신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완벽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해야 돈과의 관계도 풀리고 나아가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저자는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돈은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수단이다. 돈은 내가 어디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다. 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존중이다.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없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존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지? 이번 주말 동안 있었던 일을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도 알아. 하지만 나는 사냥 이야기를 듣는 건 불편해. 자기가 사냥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10분 동안만 이야기를 들어줄게. 단 피가 나오는 이야기는 안 돼. 이게 바로 관계에서 상호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즉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돈과 관련된 걸 떠올릴 때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 일단 내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외면을 변화시켜야 한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에서 캔들을 피우고 활짝 핀 꽃, 마시는 커피, 차, 케이크 등을 앞에 놓고 입출금 명세서와 청구서를 처리하거나 소득세를 신고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차츰 줄어든다. 돈을 관리하는 장소를 꾸미기 전후에 사진을 찍고 공간의 분위기와 기운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껴보자. 돈을 밀어내는 모호한 말. 돈이 더 많았으면 좋으련만 벌어도 모자라요. 너무 비싼데요. 항상 수중에 남는 돈이 너무 적어요. 지난 워크숍에서 한 내담자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냐고 묻자 참가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냥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알겠어요. 여기 1,000원을 드리죠. 돈이 더 많아졌지요? 무엇을 위해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참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더 좋은 슈퍼마켓에 가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좀 더 넉넉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소망에 개별적인 금액을 할당했다. 유기농 슈퍼마켓에 가려면 한 달에 25만 원이 더 필요했고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려면 7만 원이 더 필요했고 넉넉한 휴가를 보내려면 한 달에 40만 원씩 더 저축해야 했다. 총 합해서 80만 원 정도가 나왔다. 내담자는 이전과 다르게 솔직히 한 달에 130만 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원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그제야 나의 숨은 뜻을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소망을 아니 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인생의 목표가 더 명확해졌다. 용기를 내어 목표를 수치하자. 목표를 수치화해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목표 달성에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다. 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애초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 동정 대신 공감하라. 감정을 억압하고 괴로워하는 대신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자. 그리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식해보자. 안전한 공간을 내줌으로써 감정이 보내는 메시지를 인식하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과 감정의 관계. 감정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감정은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감정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중심선이 삶의 길이라면 좌우로 뻗어나간 점은 삶의 길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같다.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보자. 앞만 보고 가면 몰랐을 상황을 관찰할 기회를 갖자. 실 볼트 테일러 박사와 연구진은 감정이 자유롭게 흐르다가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90초 후에 저절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정이 자유롭게 흐르면 속상할 일이 없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며 감정에 대해 생각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빠르게 평정심 되찾기. 앉거나 선 자세로 숫자 4을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6을 세면서 숨을 내쉬는데 정신을 집중합니다. 호흡을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횡격막을 이완시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다 괜찮다고 뇌에 알려줌으로써 머릿속의 사자를 진정시키고 두려움을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 막습니다. 단숨에 머릿속은 질선을 되찾습니다. 이 호흡법의 장점은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접 전 긴장이 되거나 첫 데이트 전에 당황되거나 입출금 명세서를 보기 전 손에 땀이 날 때 시도해보세요. 호흡을 3번에서 5번 반복하면서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더 길게 내쉬면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라고 5번 물어보기. 두려움을 인정하고 두려운 이유를 말하면 두려움에 관한 인식을 기적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담자는 몇 달간 받은 돈으로 간신히 생활을 꾸려나가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봉이 높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지만 이직이 실패하면 거리로 나앉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다. 이때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라고 스스로에게 5번을 물어본 후에야 두려움과 마주할 수 있었다. 연습해보기.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라고 스스로에게 5번 물어보라. 두려움을 직시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질문을 거듭해 던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두려워서 도망가지 마라. 그럴 때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목표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500만 원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 기술, 취미,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시간과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는 것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한 번의 생산으로 무한히 팔 수 있는 책, 인터넷 강의, 음악, 옷의 디자인, 요리법 같은 유모양의 제품으로 소극적인 수입을 올리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돈은 당신에게 어떤 친구인가? 내담자에게 나는 ATM기에서 10,000원을 찾은 후 일주일 동안 쓰지 않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숙제를 내주었다.
지갑이나 핸드백 속에 넣지 말고 바지 또는 외투 주머니 같은 곳에 넣고 항상 몸에 지녀야 한다고 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고 자고 아침에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야 하며 한마디로 종일 들고 다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요, 내담자가 말을 덧붙였다. 이제는 10,000원짜리 지폐가 너무 좋아서 일주일간 더 가지고 다니기로 했어요. 돈을 지칭할 때만 돈을 더럽다라는 말이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더럽다는 것은 단순히 먼지나 오물, 박테리아가 있어서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돈은 더럽지 않다. 단지 세균만 있을 뿐이다. 만원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 내담자는 임원 비서였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월말에 월급이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전혀 놀랍지 않았다. 인생에서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없애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내담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비주로 장식한 개 목걸이를 만들어 팔았다. 사실상 쏠쏠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지만 이 연습을 마칠 때까지 그녀는 개 목걸이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쨌든 내담자는 불쾌한 느낌이 드는 돈을 최대한 적게 가지고 싶었다. 연습을 통해 내담자는 현금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었다. 둘째 주에 말한 것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현금 10,000원이 점점 좋아졌다. 10,000원에 대한 태도가 돈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로 자리 잡았다. 이제 현금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돈은 필요악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라는 걸 깨달았다. 일단 무엇이든 더 자주 현금으로 계산해보자. 직접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기분이 카드로 살 때와 어떻게 다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적은 돈을 쓰게 될 것이다. 내가 아는 멜라니는 업보를 없애기 위해 1년 동안 노숙자를 볼 때마다 돈을 기부했다. 노숙자에게 돈을 기부하는 걸 멈췄어요. 그 돈은 다 제 거예요. 빚을 모두 갚았고요. 매월 65만 원을 대출받아 쓰는 대신 한 달에 80만 원이나 남아요. 요즘은 주식과 옵션에 투자하고 있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돈에 신경을 끄고 살고 싶어요. 돈 관리를 못해요에서 이제 빚이 없고 요즘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라니 엄청난 발전이다. 내가 멜라니를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멜라니도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돈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감사 가득,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